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골드만삭스, 한국 등 아시아 증시 낙관적. 골드만삭스의 티모시 모 아시아 매크로 리서치 공동 책임자는 한국 등 아시아 증시에 대해 낙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모 책임자는 현지 시간 18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데이비드 코스틴이 우리의 올해 S&P 500 지수 목표치를 5,200으로 상향했다며 현 수준보다 몇 %포인트 높은 것으로 순전히 기업 실적과 관계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BH 실적 부진의 목표가 하향, 밸류는 저평가 수준. BNK투자증권은 21일 BH에 대해 실적 부진을 겪고 있으나 밸류에이션은 저평가 수준이라 올해 하반기 모멘텀을 대비한 저점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밝혔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3만 원에서 2만 6천 원으로 13% 하향했습니다. 전 거래일 종가는 17,640원입니다. NH투자증권 비용 부담 적어 이익 성장 기반 확인. 다올투자증권은 21일 NH투자증권에 대해 작년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했던 비용이 축소됐고 견조한 브로커리지 점유율 수준으로 이익 성장 기반을 확인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14,000원,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는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4% 급락했고요. 업종별로는 S&P 500 지수 내 11개 업종 가운데 필수 소비재만이 1% 상승해 유일하게 올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전일 연중 최고치를 돌파한 이후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에 하락했고요. 반면 코스닥은 2차 전지주 반등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증시 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나눠가시길 바랍니다.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 양 지수 마이너스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피는 0.655% 하락하면서 2,640포인트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은 0.32% 약보합권에서 863포인트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양 지수가 마이너스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표현될지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첫 번째 종목 삼성전자는 0.27%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73,100원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SK하이닉스는 낙폭이 더 두드러집니다. 1.87% 하락하면서 146,800원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0.87%,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61%, 삼성전자 우선주만이 보합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자, 그럼 6위부터 10위까지도 마저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코스닥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우선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양 종목이 1.97%, 1.67%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HLB가 4.53%, 엔캠은 3.45% 강세 연출하면서 시원하게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HSP가 3.72%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6위부터 10위까지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2%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0.79%,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53%, 리노공업이 1%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어제도 강했던 실성 델타테크만이 나 홀로 6% 넘는 강세로 15만 8천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자산운용 윤정식 상무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종목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S51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미국 증시가 소폭 조정을 좀 받았는데 밸류에이션이 최근 들어서 좀 높은 종목보다는 좀 낮은 종목들, 이 종목들 위주로 해서 오늘 두 종목을 골라봤고 가격적으로 부담이 좀 낮은 종목
그래서 S-오일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S-오일 같은 경우는 뭐 최근 단기적으로는 조금 올랐습니다만 조금 길게 봤을 땐 여전히 좀 매력적인 주가다라는 부분. 이 실적 부분들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S-오일, 이 정유 회사들이 사실 다 그렇죠. 정유가 있고요. 정유 쪽에서는 정제 마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석유 화학 부문, 이 두 가지 기둥이 있고요. 그리고 정유주의 이 투심을 자극하는 요인들은 국제 유가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 투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에 국제 유가는 뭐 굉장히 많이 오르는 수준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또 오르는 추세에 좀 더 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고, 이 정제 마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정제 마진 같은 경우는 이 전망도 좋고요. 그리고 이 현재 상황들도 정제 마진 좋은 수준을 좀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점, 정제 마진이 전망도 좋아지고, 그리고 정유주에 있어서 이 정유 쪽에, 그러니까 화학 쪽 말고 이 정유 쪽에 있어서는 정제 마진만큼 중요한 게 OSP입니다. 이 얼마만큼 산유국에서 넘어오는 이 유가를 할인받을 수 있는지, 받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따지게 되는데, 이게 이 영업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OSP도 상당히 좀 중요하게 되는데, OSP 전망은 하향이 됩니다. 그러면 정제 마진은 올라가면, 정제 마진이라는 게 정유업체의 그 마진입니다. 그 마진이 좋아진다는 거고, OSP는 떨어진다는 점, 이 기름을 싸게 살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실적에 대한 전망치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점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정유, 화학 얘기하면서 최근에 빠뜨릴 수 없는 게 홍해 얘기죠. 홍해에 대한 지정학적 이슈로 인해서 석유 제품 수급과 생산, 그리고 수송이 차질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의 석유화학 쪽 수요가 상당히 고성장세를 이루고 있고, 인도도 석유 제품을 순수입국으로 바뀌었습니다. 화학 쪽에 있어서의 이 가격이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도 정제 마진 말씀드렸는데, 아시아 쪽에 있어서의 이런 정제 마진 강세는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최근에 PBR 얘기만큼 많이 나오는 게 뭐 주주환원 책도 많이 나옵니다. 이 주주환원 같은 경우가 이 배당 성향이 최소 20%에서 추가적으로 더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점, S-오일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도 투자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 센티멘털 펀더멘털 코너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S-오일 또 얘기를 들어봤네요. 최근에 분위기 좋고 플러스에서 주주하는 쪽도 긍정적인 게 있을 수 있다. S-오일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대한항공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뭐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이제 합병이 뭐 거의 이루어졌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EU에서는 이 조건부 승인을 받았죠. 근데 미국에서 승인이 남았다고는 하지만 미국도 EU와 거의 동일한 조건으로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물류 팔고 항공, 여객 쪽은 대한항공과 합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해야 되죠. 인력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물류를 누구한테 얼마에 팔 것이냐, 이 정도의 변수가 좀 남아 있는데, 우선은 인력 조정이 꽤 많았죠. 사실은 이 4분기에도 견조한 운임이 지속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4분기 좀 부진했었는데 일회성 인건비가 대폭 반영이 됐습니다. 사실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앞에 두고 이런 전초적인 이런 성격으로 일회성 인건비가 좀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회성이었죠. 24년도부터는 반영이 덜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덜 될 가능성이 높고, 2분기와 1분기 하순부터는 이제는 해외여행 성수기입니다. 그리고 낮아진 급유 단가까지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로 호재로 작용하면서 대한항공 향후의 불확실성은 줄어들었고 실적은 상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점이 있기 때문에 뭐 밸류에이션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다라는 점까지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월 21일 수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는 양 지수가 마이너스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졌고요. 환율은 1,334원에서 시작합니다. WTI 국제유가 배럴당 77달러 선이고요. 국제 금 가격은 온스당 2,03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52,362달러 선이고요.
전날 최근 외국인의 수급 개선이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21일 거래일 중 19일을 순매수했고요. 그중에서 자동차와 전자, 금융업 위주로 집중적인 순매수세 연출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미국과 중동 지역 전력의 수조 급증에 전력 수혜가 좀 강하게 상승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자세하게 저희 증시 구와 함께 하시면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개장 분위기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약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0.3% 소폭 하락하면서 2656포인트 선에서 시작하고요. 코스닥은 0.53% 약보합권에서 861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양시장 우선은 파란불로 마이너스권에서 출발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검색 많이 하고 계신 10개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이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으로 많이 검색하고 계실까요? 우선 하나하나 짚어보시죠. 첫 번째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0.41% 직전에는 마이너스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금 플러스권으로 바로 전환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73,600원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암과 동행을 강화하며 차세대 트랜지스터 구조인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내놓고 있다라는 부분 강점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는 삼성전자부터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HLB입니다. 4% 넘게 시초부터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82,800원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HLB는 어제 장중 8만 원 선을 넘어서면서 52주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리보세라닙에 대한 호재가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1.21% 강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초전도체 다시금 들썩이면서 사상 최고가를 터치했습니다. 내달 미국 물리학회에서 발표될 초전도체 후보 물질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벨상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갤러리아입니다. 3% 넘게 급등하면서 4% 가까운 강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1,731원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하나갤러리아 같은 경우에는 저 PBR 관련주와 포드테크 부각의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남입니다. 6.29% 거의 7% 가까운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9,840원이고요. 서남 같은 경우에는 어제 주가가 시간 외에서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투자 경고 지정에 매매 정지 우려까지 함께하고 있다는 점 투자 판단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인성정보입니다. 0.89% 1% 가까운 내림세 보여주면서 현재가는 5,560원입니다. 인성정보 지속적으로 좀 주목받고 있는 종목이죠. 작년 매출이 사상 최대를 찍기도 했고요. 의사 파업에 대한 수혜주로 지금 테마로 인해서 주목받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Y랩입니다. 2.09% 2%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12,630원에서 시작하고요. Y랩 네이버 웹툰이 미 증시 상장에 대한 전망이 밝다라고 밝혀지면서 웹툰주가 어제 들썩였습니다. Y랩 어제는 상한가 터치했고요. 다만 오늘은 매물 출회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비상교육. 마지막 종목입니다. 16% 시초부터 강하게 올라가면서 상승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8,130원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비상교육은 어제 교육주가 일제히 들썩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사 파업과 관련이 있죠. 의대생이 동맹 휴학이 좀 확산되는 분위기 속에서 교육주가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투자 판단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보다 자세한 소식은 강관우일과 함께 하시죠. 네, 개장하고 4분 정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관심 주식 이어받아서 좀 보겠습니다. HLB 개인들만의 그 투기적인 장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오늘도 4% 초반 강세, 신성 델타테크 초전도체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관심들이 많죠. 이미 시가총액 4조 원까지 와 있습니다. PER이 230배나 되네요. 3% 오늘도 초반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장 초반에 강세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벌써 보합 수준에 와 있고 엔캠도 최근에 전액 관련해가지고 아주 높았습니다. 시총이 어제 6조 정도 보였었는데 5조 6천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CCS, 서남 최근에 이렇게 관심 주식 상위에 있는 이름들이 크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8위, 9위까지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는 순위가 좀 밀렸네요. 2.96%, 1.83% 장 초반에 좀 내려가면서 포스코 홀딩스도 1.25% 같이 끌고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테마별로 오늘부터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원격 진료 계속적으로 좋습니다. 최근 3일 평균 3.7% 이렇게 좀 올라와 있는데 오늘도 장 초반에 1.4% 정도 올라가고 있고 교육 온라인 교육 이쪽이 계속 괜찮네요. 최근에도 2.2% 올랐는데 오늘도 장 초반에 1.3%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백화점주 최근에 한화 갤러리 여기 계속 이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1.6%인데 오늘도 1.2%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내 증시 이렇게 보시면 그 코스피, 코스닥이 오늘 좀 밀려 내려가네요. 어제는 프로그램 비차익이
좀 플러스로 많이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밀어 올렸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쪽에서도 지금 비차익으로 나오고 있다. 코스피는 좀 덜 나오네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오늘도 코스닥 쪽에 좀 많이 파는데 다행인 것은 선물에서 좀 사네요. 3,122계약 사 들어오면서 선물하고 현물하고 조금 밸런스를 달리 가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순 매수나 시가총액 상위 이렇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장 초반에 프로그램 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죠. 69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장 초반에 아주 조금 강보합, 여기서 조금 보합까지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괜찮네요. 프로그램은 순 매수입니다. 23억 정도 들어옵니다. 15만 원을 이렇게 제끼지를 못하고 있는데 최근에 계속 어쨌든 트라이는 해보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약하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약하게 들어오면서 지금 힘이 엇갈리고 있다. 현대차 기아는 좀 낮네요. 오늘 63억 27억 들어오면서 1% 강세, 0.16% 장 초반에 강하고, 이것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파란색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장 초반에 좀 마이너스권에서 출발을 했죠. 프로그램도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HLB만 이렇게 강한데 프로그램은 순 매도입니다. 161억, 주가가 상당히 올라와 있고 시가총액도 아주 커져 있기 때문에 항시 이렇게 투기적인 매수나 이런 흐름에 있어서는 개인들이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고요. 엔캠, HPSP 역시 개인들이 좋아하는 순서를 이렇게 많이 상위에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 오늘 프로그램이 순 매수 아까 들어온다고 말씀드렸는데 56억 들어오면서 0.6%, SK 하이닉스도 조금 들어오죠. LIG 넥스원 뭐 어제 방산주들 장 초반에 강하다 조금 밀린 감이 있습니다만은 LIG 넥스원 31억 정도 이렇게 들어오면서 3%대 강세. 제가 뭐 최근에 방산주 계속 오는 전문가분들한테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방산주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이 가격 대비해서 성능이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사우디에서는 최근 이 시스템 다 사버리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잖아요. 거기에 LIG 넥슨에 해당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갑니다. 제지오 반도체 관심들 많고 주가가 아주 많이 올랐었죠. 그러나 오늘은 마이너스 출발. 하지만 프로그램은 순 매수입니다. JYP 엔터 오늘은 프로그램 순 매수에 3.5%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프로그램 순 매도 상위로 가겠습니다. LG화학 36억 나오면서 1위네요. 마이너스 1% 정도 내가고 있고 제주은행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올라왔었죠. 오늘은 프로그램이 장 초반부터 31억 흘러나옵니다. 3.3% 하락을 막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코스닥 보겠습니다. HLB 계속 뭐 개인들의 관심사입니다만은 외국인 기관은 프로그램 순 매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166억 팔면서 3.2% 강세 더 올라가는 걸 조금 막아내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엔캠도 마찬가지 느낌이죠. 27억 정도 이렇게 프로그램 순 매도 나오면서 2%가량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모님 오늘 보면 말이죠. 그 코스피 코스닥 어제 흐름하고는 또 바뀌었네요. 어제는 코스닥 쪽에 비차익으로 프로그램 매수를 외국인 막 쏟아 부으면서 좀 올렸지 않습니까? 오늘은 좀 바뀌었는데 간밤에 미국 시장 영향이 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우선 미국 시장이 엔비디아 실적이 아직 안 나왔는데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종목들이 좀 부진한 모습들이 있었죠. 그 영향이 오늘 국내 증시에도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이 뭐 누가 더 높냐라고 보면 시장만 놓고 보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조금 더 부담스럽죠. 네, 그래서 이 코스닥 쪽에 있어 전체적으로 뭐 엔비디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 그러면 반도체가 다 같이 좀 하락을 했겠지만 이유가 없이 좀 하락을 했죠. 실적 발표 앞두고 경계 심리에 좀 사익 실현 매물이 나왔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산업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이 결론이 나온 건 아니었죠. 그래서 반도체가 다 같이 하락하는 건 아니었는데 밸류에이션 높은 종목들은 지금 사실 이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으면 이벤트가 발표되기 직전에 마음이 좀 긴장이 되죠. 사람이 좀 위축이 됩니다.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에 대한 모습들이 어제 미국 시장에서 나왔고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나라도 긴장되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종목들 위주로 해서 좀 차익 실현 매물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그렇다고 긴장된다고 세상이 바뀐 건 아니죠. 그래서 좋았던 종목들을 무조건 다 팔고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이 미국 시장의 영향을 좀 받아서 투심이 좀 위축된 정도의 모습들이 오늘 시장에 나타나고 있고, 그 모습에 대한 결론으로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들이 좀 매도가 나오면서 하락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 간단히 터치를 해봤고요. 지난번에 우리 상무님이 한국전력도 한번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뒤로 주가가 아주 뭐 상당히 올라갔어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제가 보니까 목표가들을 증권사에서 상당히 가열차게 이렇게 올려가면서 오늘은 뭐 지수 뭐 조금 조정을 이렇게 주춤하면서 밀리는 감이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한국전력 말이죠. 이게 공기업에서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실적이 좋아져서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실적 좋아지는 거죠. 사실 한국전력 실적이 좋아지는 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전력에 대한 지금 한국전력의 정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뭐 전기요금을 많이 올리기는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전기요금에 대한 현실화가 이루어지면서 한국전력은 부채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이 부채를 정리를 좀 해보자라는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기요금을 조금씩만 올려도 이 한국전력에 대한 이익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확실히 좀 좋아지면서 이전에는 사실 한국전력의 전기요금이 정상적인 수준은 아니었죠. 아무리 공기업이라고는 하지만 팔면서 계속 적자가 몇 조씩 누적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부분은 정상적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좀 현실화가 되면서 부채를 좀 정리하자라는 식으로 가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진다라는 점 그리고 이 한국전력 그러면 또 PBR 뭐 굉장히 많이 올랐어도 PBR 여전히 좀 쌉니다. 이런 모습들도 좀 겹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이 정상화가 되면서 부채가 주는데 밸류에이션이 싸다. 근데 밸류에이션 싼 게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았죠. 이 모습까지 좀 겹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을 강하게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도 시장이 그랬습니다만 장 초반에 코스닥이 약세를 강세로 반전하면서 갔는데 오늘도 장 초반에 뭐 파랗게 시작은 했습니다만 코스피, 코스닥 전체적으로 지금 빨간색으로 좀 바뀌고 있어요. 그 가운데 2차 전지주를 좀 어제도 주목을 제가 해봤는데 오늘도 보면 장 초반의 약세보다는 자꾸 위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 테슬라는 간밤에 좀 밀렸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에서 2차 전지 유독 이렇게 좋은 이유가 뭐가 따로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사실 국내 시장에서 2차 전지는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죠. 한 가지 같은 경우는 덜 올랐었다라는 점.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는 이전에 많이 올랐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국내 코스피의 셀업체들을 본다라면 사실 뭐 별로 못 올랐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코스닥에서 이전 상장한 종목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종목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변수, 신규 상장된 종목들도 국내에서 시가총액 꽤 큰 비중으로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엔캠도 2차 전지 관련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엔캠 주가가 금년 들어서 굉장히 많이 올랐죠. 한 6배 정도 올랐습니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 중에 하나가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점 이런 차이점이 미국 시장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2차 전지가 조정을 받았던 이유는 산업적으로는 전기차에 대한 산업 확장 속도가 기대에 좀 못 미쳤다라는 점. 성장을 하는데 10만큼 기대했었는데 뚜껑 열어서 시간 지나 보니까 5만큼 성장한다. 그래서 성장하는 거는 분명히 프리미엄이 있죠. 근데 10만큼 성장할 줄 알고 강하게 매수하면서 올랐던 주가가 속도 조절을 좀 들어가자. 너무 많이 올랐던 부분은 일정 부분 좀 조절하자. 이런 게 있었고 미국에서 테슬라 주가가 부진했었죠. 근데 테슬라 주가가 뭐 어제 간밤에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락이 어느 정도 좀 멈춰주는 그런 모습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2차 전지주 조정이 뭐 단기적으로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분위기는 좀 이 하락에 대한 분위기는 상당히 좀 진정이 됐고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도 분위기가 어느 정도 좋아지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너무 단기에 많이 오른 종목 몇몇 종목만 제외한다라면 분위기가 크게 나쁜 상황까지는 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모님 보내드리기 전에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뭐 의료개혁 관련 또 의대 정원 뭐 2,000명까지 늘린다 이런 얘기 때문에 원격 진료 뭐 관련해서 계속 주가가 좋았고 교육 온라인 교육 이쪽도 오늘도 상당히 좋은데 이쪽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일회성으로 그냥 한번 휙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테마로 끝날까요? 아니면 지속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온라인 교육과 원격 진료, 사실은 교육과 의료라는 다른 테마에 속해 있지만 둘 다 무언가 온라인으로 해서 사람의 수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산업에 대한 성장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런 쪽으로 사실은 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겠죠. 이제는 병원에 가지 않고 약도 처방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이 의사의 수는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정부에서 추진할 수 있는 건 원격 진료도 늘어날 수 있고요. 이 온라인 교육
교육 같은 경우는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죠. 이 온라인 교육 관련된 상장사들에 대한 뭐 성장 속도는 계속 성장 속도가 조금은 줄어들지언정 계속적으로 성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 진료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미래에는 원격 진료가 확장이 되는데,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이 원격 진료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씩 테마로 계속적으로 좀 묶입니다. 산업 자체를 굉장히 길게 5년, 10년을 봤을 때 성장하는 건 맞는데 단기적으로 좀 급등할 때에는 조금은 주의를 해야 된다. 여전히 원격 진료에 대해서 폭발적인 매출이 확 늘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까지는 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길게 보는 상황에서는 우상향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지만 단기적으로 테마에 묶일 때에는 투자에는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대면 원격 의료 인사이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바로 자산운용 윤정식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라가 말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다르네요. 하루는 코스닥, 하루는 코스피. 오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오늘도 조금 혼조 장세가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우선은 코스닥 대비해서 코스피 쪽이 좀 상대적으로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PBR 관련주들이 여전히 추세적으로 보면은 좀 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조금 여전히 변동성이 좀 강하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뭐 저PBR 관련주들은 이제 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을 때 모아가는 관점에서 한번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뭐 금융주, 증권 보험주들은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를 보게 되면은 이제 엔비디아 그리고 아마존, 테슬라 이런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경계감이 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에 따라서 국내 이제 관련주들 오늘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리스크 관리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 미국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덜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좀 크다라는 점에서 이런 저평가주들 좀 모아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국내 경우에는 다음 주에 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또 이제 세부한 공개가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에 따라서 월말 배당 기대감에 따른 어떠한 그런 저평가주들, 특히 이제 저PBR 관련주들 여전히 업종별로 선별해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 간단히 좀 체크해 봤고요. 지금부터는 실시간 상승률 상위 코스피부터 좀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톱5 코스피입니다. 삼화알미늄, TCC 스틸, 유니드, 삼성생명 오늘 강하죠. 한올, 바이오, 파마 이렇게 5개네요. 어느 걸 좀 볼까요? 네, 유니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역시도 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유니드 같은 경우 이제 탄산칼륨 그리고 이제 가성칼륨을 이제 좀 제조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인도 쪽에 이제 계속해서 좀 수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인도 쪽에서는 이제 농약이라든지 이런 이제 칼륨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중 확대를 지금 계속해서 좀 하고 있는데, 특히나
특히나 이제 수출 비중이 2019년도에 3% 정도에서 지금 한 10%가 넘는 수치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국내 관련 기업들의 어떠한 그런 수혜도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유니드 역시도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2024년에는 충분히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떠한 성장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종목 역시도 지금 대표적인 저 PBR 관련주입니다. 다만 이제 ROE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만 앞으로 이제 인도 쪽의 수출액이 더 늘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향후 추가적인 어떤 영업이익률 개선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는 이제 올해 그리고 이제 내년까지의 어떤 그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가격대가 82,70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뭐 83,000원 이하대에서는 좀 분할 매수로 좀 담아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적정 주가는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한 10만 원대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코스피 중에서 저 PBR 종목이 종목 수로 봤을 때 한 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매력적인데 뭔가 이렇게 촉매로 작용할 정책이 확실히 나온다고 하면은 조금 더 좋게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코스닥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화면으로 체크하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톱5 코스닥입니다. 네페스 아크, 신성 ST, D&T, 나노 신소재, 고영 5개네요. 어느 걸 좀 볼까요? 네, 신성 ST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초전도체 관련주로 주가가 단기간에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경고 종목으로 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신규 관점에서 접근을 하실 때는 조금 리스크 관리에 주의를 하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급등락폭이 계속해서 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일단 일시적인 어떠한 테마성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우선은 이제 전체적인 어떠한 결과물이나 실체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초전도체 관련해서 뭐 이런 이제 실체가 좀 없다 보니까 지금 단순히 뭐 기대감으로만 지금 오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지금 노벨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아직 뭐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기대감이 추후에 사라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현재가에서부터 충분히 이런 물량이 좀 많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규 관점에서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신성 ST에 대한 어떤 가격적인 측면을 봤을 때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오는 기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지금 기대감만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규 관점에서는 좀 접근 금지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이륙할 때 보면 고소공포증 환자들은 눈을 감잖아요. 이렇게 아주 급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좀 조심을 해보자 이런 류의 말씀이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급등 종목 알아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상승하고 있는 실시간 급등주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개장 특징주 이외의 종목으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급등주는 하잉크 코리아입니다. 무상증자 신주 배정 기준일을 다가오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잉크 코리아는 주당 3주의 비율로 무상증자를 진행한다라고 지난달 30일에 공시했는데요. 현재 29.99%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면서 상한가 터치했습니다. 현재 가격은 1,374원입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급등주 네오팩트입니다. 재활 전문 헬스케어 기업이고요. 첸지 에이전시 지분을 취득하면서 장중 상한가 진입했습니다. 29.92% 상한가 터치했고요. 현재 가격은 1,524원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급등주도 만나보시죠. 세 번째 종목은 링크 제네시스입니다. 스마트웨어 테스터 자동화 그리고 인공지능 이미지 인식 솔루션 기업인데요.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솔루션 제공 소식에 상한가 진입했고요. 현재는 조금 내려온 모습입니다. 21.37% 상승하면서 9,0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SCM 생명과학입니다. 1차 실패했었던 최장염 약에 대한 재도전과 관련해 기대감에 상한가를 기록했었고요. 주가는 살짝 밀리는 모습입니다. 11% 상승한 3,83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마지막 급등주입니다. KR모터스. 이륜차 제조사 KR모터스가 최대 주주 지분 매각 소식에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매각 9년 만에 다시 M&A 매물로 등장한 건데요. 현재 29.77% 가격 제한선까지 올라가면서 상한가 터치했고요. 현재 가격은 497원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시장 급등주 전해드렸습니다. 예, 급등주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가 가져온 종목 화면으로 보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웹젠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이 종목도 지금 게임 업종 내에서는 굉장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코스닥 중에서는 유일한 이제 저평가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게임주도 앞으로 그런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좀 구체화가 된다면은 가치주로서 충분히 이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PBR이 조금 낮은 게임 업종을 보게 되면은 사실 대표적으로 이제 코스피 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에 한 5개 종목 정도 있고 특히 이제 코스닥 쪽에는 이제 웹젠이 거의 유일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따라서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그런 수혜를 온전히 좀 다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떤 투자 포인트로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작년에 또 이제 신작 출시가 이루어졌었고요. 이 뮤모나크라는 이제 대표작이 출시된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이제 흥행 가도를 좀 달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매출 주간 순위가 한 10위권 안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막 출시한 지 4개월인 것을 좀 감안해 본다면은 향후에 이런 흥행 가도가 이어지게 된다면 앞으로 뭐 신규 이용자 수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떤 중장기적인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좋게 나왔고요. 특히나 영업이익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81% 이상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올해 상반기까지도 어떠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좀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과거에 뭐 뮤모나크 이전에도 이 뮤 시리즈를 굉장히 좀 많이 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실적을 좀 보게 되면은 이 뮤 시리즈에서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지금 흥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뮤모나크 이후로 추가 후속작이 좀 나오게 된다면은 이런 이제 신작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추가적으로 더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웹젠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밸류적인 부분이고요. 가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코스닥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 비싼 거는 뭐 PBR이 한 3배 이상 이제 넘어가는 종목군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현재 PBR이 0.8배, 9배 수준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PER도 9배,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25%대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이런 이제 영업이익률을 또 유지 중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게임주 중에서는 이제 가장 탑픽으로 좀 꼽아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조금 눌리고 있는데 신규 관점에서는 지금 눌릴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한 17,700원 이하대에서 좀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2만 원대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웹젠 뭐 항상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낮아서 관심을 가졌던 종목인데 어느덧 뭐 11,000원대에서 지난 4달 동안 뭐 50%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상당히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저도 좀 첨언을 해 보겠습니다. 웹젠 알아봤고요. 그 다음 종목도 화면으로 보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WCP. 저는 좀 생소한 회사인데 어떤 회사인가요? 네, 이 종목은 이제 그 2차 전지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중에서도 양극재가 아니고 이제 분리막 관련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양극재 쪽은 여전히 저는 좀 안 좋다라고 보고 있는 게 여전히 이제 수익성이 안 좋은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양극재 쪽은 이제는 좀 놔줘야 될 때고 지금 이제 2차 전지도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이제 상반기 때 사실 이제 양극재 쪽에 좀 수급에 계속해서 좀 몰렸다라고 한다면은 뭐 하반기부터는 지금 전해질 쪽으로 계속해서 좀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엔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전해질 같은 경우에도 캐파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전망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이게 지금 신규 관점에서 접근을 하기에는 어떠한 가격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뭐 전해질 쪽도 상승을 많이 했으면 결국에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섹터가 이제 양극재에서 전해질 그리고 이제 분리막 쪽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 WCP 같은 경우에 여전히 이제 바닥권에서 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도 좀 덜하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그 양극재 관련 기업들과 좀 다르게 매출액은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WCP 같은 경우에 작년 이제 매출액이 4분기 매출액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또 20% 가량 증가를 했고요. 다만 이제
그 수익성은 조금 안 좋은 상황인데 어떤 일회성 요인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안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 결국에 이제 매출액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판매량 증가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네, 투자 포인트로 좀 참고를 해보시면 네,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이제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어떤 우려가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WC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의 협력사가 그 럭셔리 브랜드 이제 제조사이기 때문에 최근 이제 전기차 가격 인하에 대한 어떤 우려감에서도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산 그 분리막 배제에 따른 어떠한 수혜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게 분리막 시장의 대부분이 이제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점유율이 한 60%가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중국을 굉장히 좀 견제를 많이 하고 있죠. 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중국이 앞으로 분리막 시장에서 점유율이 점진적으로 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국내 분리막 관련 기업들이 그에 따른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큰 기회이자 호재가 아닐까라는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오늘 이제 한 4% 이상대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가에서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가격대는 사실 42,500원 이하대에서 좀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좀 상승폭이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접근을 하신다면은 좀 분할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조금 짧게 한 48,000원대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는 게임 업체 중에서 웹젠 그리고 WCP 분리막 업체죠. 상당히 생각으로는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증시고 리포트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분석해드릴 종목은 명신산업인데요. 자, 어떤 내용 담고 있을지 하나하나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주 환원 서프라이즈로 밸류업 기대, 명신산업 리포트 하나하나 짚어보십시오. 우선 사업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핫스탬핑 공법으로 경량화시켜서 만든 제품을 자동차 부품 업체에 납품하고 있고요. 부품 업체는 명신산업의 부품을 조립해 차체를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즉 부품 업체는 완성차 업체의 1차 협력사, 명신산업은 2차 협력사가 되는 건데요. 핫스탬핑 기법은 900도 이상의 고온으로 가열된 강판을 금형에 넣고 프레스로 눌려 성형한 뒤 금형 내에서 급속 냉각시키는 공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특성부터 하나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거대 자본이 투입되는 장치 산업인데요. 자동차의 제조는 기초 소재와 부품 등 다양한 분야에 간접적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비교적 높은 편이고요. 자동차 부품 산업의 특성도 살펴보겠습니다. 단순 부품에서 정밀 가공 부품까지 3만여 개에 달하는 부품으로 구성되고 있고요. 전방 산업인 완성차의 수요, 생산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후방 산업인 소재 산업에도 파급 효과가 큰 만큼 기술 집약적인 산업으로 꼽혀지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의 성능에 따라서 완성차의 경쟁력이 결정이 됩니다. 특히나 부품의 불량은 바로 인명사고와 직결하기도 하는 부분인데요. 고도의 설계와 가공 기술 그리고 품질 관리 능력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친환경 차로의 전환이 지속적으로 가파라지고 있습니다. 분명 지금 전기차는 좀 주춤한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환은 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이어서 연비와 탄소 규제를 강화하고 있죠. 자동차 부품 산업은 친환경차와 관련된 부품의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체의 중요한 요소는 차량 경량화인데요. 여기에 핫스탬핑 공법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하나 리포트 살펴보시면요. 4분기 수익성은 기대치를 좀 못 미쳤습니다. 2023년 4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4,394억 원, 영업이익은 409억 원으로 집계되면서 시장 기대치에 대비 좀 수익성이 부진한 모습이었고요. 매출액단에서도 부정적인 환효과가 약 100억 원이 발생하면서 북미 BEV 고객사 볼륨 모델 페이스 리프트에 따른 기존 재고 자산에 대한 선제적인 충당 부채 설정 관련해서 일회성 비용이 약 3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일회성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요. 다만 일회성 비용이 없었다라면 5개 분기 연속 더블디짓 영업이익률이 달성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량 불용 재고화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2024년 중에 일부는 환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고객사는 경쟁사 대비해서 페이스 리프트 및 풀체인지 출시 주기가 긴 편이기 때문에 관련 비용의 단기 재발 가능성은 낮은 부분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2023년 결산 기말 배당 실시된 기대감이 있습니다. 상장 이후 지속 개선되어 온 영업활동 현금 흐름 및 전년 대비 1,000억 이상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토대로 2023년 결산부터 기말 배당 실시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현재 저PBR 종목으로 분류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금융당국이 강조하고 있는 주주 환원 정책 강화 기조에 발맞춰 갈 수 있는 이익 체력은 확보됐다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2024년 3월로 예정되어 있는 정기 주주총회에 대한 소집 공고 공시를 통해 주주 환원 정책 관련 결의안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동사의 배당 성향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당사 추정치는 DPS를 반영하지 않았으나 국내 1차 협력사들이 주로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 20%대의 배당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DPS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 목표 주가는 27,500원으로 유지하고 있고요. 2024년 상반기 중 북미 시몬 텍사스 2공장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장에서 대응하는 북미 BEV 고객사의 트럭형 신차량 SOP 시점은 빠르면 6월 중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실적 관점에서 성장성보다 안정적인 물량의 고마진 아이템에 기반한 차별화된 더블디짓 영업 마진의 지속 가능성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주주 환원 기대감은 아직 주가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보일 수 있다라는 분석이고요. 또한 지금까지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내 공장 생산 물량 중심으로 대응해오고 있지만 동사의 미국 생산 기지가 점차 확대되어감에 따라 향후 HMGMA 등 미국 현지 생산 물량에 대한 신규 대응 기대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기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는데요. 명신산업은 텍사스 내 2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가가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4분기 실적은 기대치를 하회한 반면 세전이익과 순이익은 증가했습니다. 최근 미국 텍사스에서 글로벌 전기차 고객사 신차종을 양산 공급하고 있고요. 신규 고객사에 공급할 제품 양산을 위해서 인근에 2공장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하루를 제외하고는 한 달 내내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홀로 2거래일째 좀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도 좀 팔고 있다는 점 수급적인 측면에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매도 구간을 지난 이후에 다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물대를 좀 맞아서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만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주가가 2023년 대비 2024년 조금 더 좋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가 열려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주 환원 서프라이즈로 밸류업 기대, 아직까지는 좀 저PBR 종목으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키움증권은 27,500원에서 목표 주가 유지하는 부분 함께 참고하시면서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명신산업의 주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하루하루가 좀 운명이 엇갈리고 있네요. 오늘은 외국인이 코스피 쪽을 사고 있습니다. 개장 전 지금사에서는 S-오일, 대한항공 두 종목 언급됐고요. 따라가 말아에서는 웹젠, WCP 두 종목 모두 따라가 보자 이렇게 의견 개진됐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나눠가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